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병원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 바로 당신이 매일 먹는 그 음식이 당신의 정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편하게 앉으세요. 아니면 누우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60분 동안 당신의 몸과 삶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요즘은 왠지 힘에 부친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뭔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셨나요? 그 느낌 절대 착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아주 정직한 신호. 그리고 그 신호의 출발점은 대부분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의 식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세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눠서 들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정력이 떨어진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전체적인 생명력, 에너지, 활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정력을 가장 심하게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도 있거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력이 떨어진다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보통 정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남성의 성적 능력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력의 본질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력을 정기라고 부릅니다. 정기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입니다.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호르몬 균형, 미토콘드리아 기능, 신경 전달 물질의 조화, 이 모든 것을 합친 개념입니다. 정력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성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빠집니다. 뱃살이 늘어납니다.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력 저하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력은 단순히 침실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활기차게 하루를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풍요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력을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르몬입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에게만 있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남성에게 훨씬 많이 존재하지만 여성의 활력과 성욕에도 테스토스테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충분할 때 우리는 어떤가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육이 발달합니다. 체지방이 적절히 조절됩니다. 기분이 안정적입니다. 의욕이 충만합니다. 성욕이 왕성합니다. 집중력이 높습니다. 회복력이 빠릅니다.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구 결과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50년 동안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30대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과거 60대 남성의 수치보다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하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정력을 파괴하는 것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내가 먹는 게 그거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첫 번째 범인을 공개합니다. 정제된 설탕입니다. 잠깐요, 저 설탕 별로 안 먹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드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마신 커피에 들어간 시럽, 시리얼, 요거트, 과일 주스, 빵, 소스가 들어간 반찬, 드레싱이 뿌려진 샐러드, 간식으로 먹은 과자, 음료수. 이 모든 것에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설탕들이. 설탕이 정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쏟아져 나와서 혈당을 낮춥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인슐린과 테스토스테론은 시소관계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갑니다. 더 심각한 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고 체지방이 늘고 가슴에 지방이 쌓이고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정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게 매일 먹는 설탕이 하는 짓입니다. 두 번째 범인. 트랜스 지방과 정제된 식물성 기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동물성 지방은 나쁘고 식물성 기름은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일반적인 식물성 기름들,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고온 고압으로 처리하고 화학 용매를 사용해서 짜냅니다. 그 과정에서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기관인 고환의 레이디히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매일 먹으면 테스토스테론 공장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건강해야 호르몬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세포막에 끼어들면 수용체가 망가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있어도 세포가 반응을 못합니다. 이건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망가진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범인.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두부와 콩 제품들입니다. 잠깐, 두부가요? 두부가 건강식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부는 많은 면에서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정력에 관해서만큼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즉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콩을 정말 엄청나게 먹고 있습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콩나물, 콩 단백질 파우더, 콩기름. 여기에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보면 거의 모든 것에 대두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섭취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몸에 쌓이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 에스트로겐 수치처럼 작용하면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분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콩의 과도한 섭취가 정력 저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범인, 알코올.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맞다 싶어 하십니다. 술이 정력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왜 나쁜지, 얼마나 나쁜지는 정확히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테스토스테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알코올은 고환의 레이디히 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이 세포가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세포입니다. 둘째,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은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에스트로겐이 몸에 쌓입니다. 셋째,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망가뜨립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술을 마시면 잠들기는 쉽지만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줄어듭니다. 넷째, 알코올은 아연을 소모시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술을 마실수록 아연이 빠져나가고 테스토스테론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맥주는 특히 더 나쁩니다. 맥주에는 홉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홉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시는 남성들에게서 여성형 유방, 즉 가슴에 지방이 쌓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범인,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이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정력을 파괴하는지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비스페놀어, BPA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포장재에서 나온 성분이 음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BPA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호르몬을 엉망으로 만드는 물질입니다. BPA는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라고 인식하고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줄입니다. 특히 통조림 음식,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 영수증의 가멸지, 캔 음료. 이것들에 BPA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고온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산화된 기름에는 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가면 전신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정력 파괴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설탕,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트랜스 지방, 과도한 콩 제품, 알코올,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어떠십니까?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요즘 기운이 없었던 이유, 의욕이 떨어졌던 이유, 그게 혹시 이 음식들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 맞습니다. 그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왔던 음식들, 진짜 건강. 식품이라고 광고하는 것들 중에서도 정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6번째 범인, 저지방 유제품.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 다이어트에 좋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방을 뺐을까요? 지방을 빼면 당연히 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맛을 보완하기 위해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근본적입니다. 유제품의 지방에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요한 지용성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 비타민 D, 비타민 A. 이것들은 지방에 녹아있는 비타민들입니다. 지방을 빼버리면 이 영양소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을 빼지 않은 일반 유제품은 테스토스테론을 오히려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려고 저지방 제품을 선택했더니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 범인. 과도한 카페인. 잠깐요. 커피가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에 좋다는 연구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오히려 테스토스테론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카페인입니다. 하루에 커피를 4-5잔 이상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올립니다.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은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과 테스토스테론처럼 시소 관계입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집니다. 현대인들은 이미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상태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에 과도한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코르티솔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테스토스테론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늦은 오후나 저녁에 마시는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잠을 못 자면 테스토스테론이 안 만들어집니다. 여덟 번째 범인.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 흰빵, 흰면, 과자, 케이크. 이것들이 정력에 나쁘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왜 나쁜지를 정확히 알아야 변화가 생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설탕과 같습니다. 몸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쏟아지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집니다. 장에는 수십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나쁜 세균의 먹이입니다. 이것들을 많이 먹으면 나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장내 환경이 산성으로 바뀌고 장 점막이 손상되고 이른바 장누수 증후군이 생깁니다. 장이 세면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 독소들이 전신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기관들을 손상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줄어듭니다. 장이 건강해야 정력이 살아난다는 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홉 번째 범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바로 과도한 고강도 운동 후 먹는 단백질 보충제들.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을 키우려고 먹는 단백질. 파우더, 이게 정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의 단백질 파우더는 유청 단백질 아니면 대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대두 단백질의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청 단백질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청 단백질은 과도하게 가공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유화제, 인공감미료,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인공감미료 중 일부, 특히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은 장내 미생물을 교란시킵니다. 단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강도 운동 자체가 코르티솔을 급격히 높입니다. 여기에 당분이 높은 단백질 쉐이크를 더하면 코르티솔 스파이크가 더 심해집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근육이 붙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열 번째 범인. 소금,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제소금.
소금이 정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는 일반 정제 소금, 하얗게 정제된 소금에는 나트륨과 염소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천일염이나 암염에 있는 수십 가지 미네랄들이 정제 과정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생식기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아연 배출을 촉진합니다. 아연, 앞서 말씀드렸죠?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짜게 먹을수록 아연이 빠져나가고 테스토스테론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정력 파괴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설탕, 정제된 식물성 기름, 과도한 콩 제품, 알코올,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저지방 유제품, 과도한 카페인, 정제된 탄수화물, 일부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정제 소금. 이 목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파트,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음식들을 먹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무지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우리의 뇌를 해킹합니다. 설탕, 소금, 지방이 함께 들어간 음식은 뇌에서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락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 반응이 중독을 만듭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왜 또 먹고 싶을까요? 가공식품 봉지를 열면 왜 멈추기 어려울까요? 바로 이 도파민 중독 때문입니다. 식품 회사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맛의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을 모든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 사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효과가 크고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들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것. 당신의 식품 라벨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성분표를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 세 가지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 안에 설탕이 있습니까? 대두가 있습니까? 정제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집에 있는 음식들의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것. 가장 먼저 설탕부터 줄이십시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액상과당, 즉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것들을 끊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나쁜 형태의 설탕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탕이 든 음료를 끊으십시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달달한 커피 음료. 이것들을 물이나 무가당 차로 바꾸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몇 주 안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십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 요리할 때 기름을 바꾸십시오. 정제된 콩기름, 옥수수 기름 대신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버터, 특히 목초 사육소의 버터, 코코넛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이것들이 훨씬 안전하고 오히려 호르몬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에 생으로 뿌리는 용도로, 버터나 코코넛 오일은 가열 조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것.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의 직접적인 원료입니다. 아연이 없으면 테스토스테론을 못 만듭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굴입니다. 굴이 정력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전설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굴에는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그 다음으로 붉은 육류, 특히 소고기, 깨, 랍스터 같은 갑각류, 호박씨, 캐슈넛, 이것들의 아연이 풍부합니다. 매일 한 줌의 호박씨를 먹는 것만으로도 아연 보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해야 할 것. 콜레스테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걀을 적게 먹거나 육류를 피하거나 지방을 줄이려 합니다.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테스토스테론도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 즉 가공식품이나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변질된 콜레스테롤은 나쁩니다. 하지만 신선한 달걀, 목초 사육, 소고기,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천연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호르몬 생산을 도와줍니다. 달걀을 하루에 2~3개 먹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여섯 번째로 해야 할 것.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마그네슘이 정력과 무슨 관계냐고요?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과 결합하는 단백질인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테스토스테론이 활성 상태로 더 많이 유지됩니다.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스트레스,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 모두 마그네슘을 고갈시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짙은 초록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다크 초콜릿, 아보카도, 견과류, 씨앗류입니다. 일곱 번째로 해야 할 것. 발효식품을 먹으십시오. 앞서 장 건강이 정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먹으면 장내 좋은 세균이 증가합니다. 단, 된장찌개의 경우 너무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의 이점을 얻으면서 나트륨 과다를 막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덟 번째로 해야 할 것. 비타민 D를 확인하십시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직접 관여합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낮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관계입니다.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일하고 선크림을 바르고 햇빛을 피합니다. 한국 성인의 경우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또는 결핍 상태에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은 햇빛입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드러내고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는 지방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달걀 노른자, 버섯에도 약간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다면 보충제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해야 할 것. 수면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수면이냐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못 자면 모두 허사이기 때문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수면 중에 만들어집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면 사이클,
즉 잠든 후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하루 5시간에서 6시간을 자는 사람과 7시간에서 8시간을 자는 사람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차이가 연구에 따르면 무려 15에서 20%에 달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음식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십시오. 알코올을 수면 보조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저녁에 드시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10번째로 해야 할 것. 스트레스 관리를 음식 관리만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테스토스테론의 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떨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음식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음식들이 단기적으로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을 분비시켜서요. 하지만 이건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 때문에 코르티솔이 더 올라가고 더 높아진 코르티솔이 또 나쁜 음식을 찾게 만들고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적당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코르티솔을 낮추고 테스토스테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으십시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오랫동안 먹어온 것들을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중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쁜 음식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음식으로 채우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매 끼니를 좋은 음식으로 가득 채우면 나쁜 음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배가 불러서 과자를 못 먹게 됩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아보카도 반 개, 짙은 잎채소 샐러드로 든든하게 먹으십시오. 점심에 신선한 고기나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드십시오. 간식으로 호박씨 한 줌,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드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이 줄어듭니다. 이제 특별히 남성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하지만 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냐고요? 아닙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나이가 들어도 테스토스테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70대 남성이 불건강한 생활을 하는 40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호르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력 이야기가 남성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여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약 10분의 1 수준이지만 여성의 활력, 성욕, 자신감, 근육 유지에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모두 감소하면서 급격한 에너지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먹고 아연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력은 단순히 성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전반적인 생명력, 에너지, 활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정력의 핵심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설탕, 정제된 기름, 과도한 콩 제품, 알코올, 가공식품, 저지방 유제품, 과도한 카페인, 정제된 탄수화물, 일부 단백질 보충제, 정제소금,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을 키우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 섭취, 아연과 마그네슘 보충, 비타민 D 확보,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반응이 돌아옵니다. 나쁜 것을 끊으면 나쁜 증상이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해드렸던 많은 분들이 식습관만 바꿨는데 2주에서 4주 안에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2달이면 몸의 구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달이면 주변에서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오늘 저녁 음료를 물로 바꾸십시오. 내일 아침 달걀을 드십시오. 이번 주에 굴 요리를 한번 드십시오. 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 성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완주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더 힘차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신호를 보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당신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힘차게, 활기차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